현대차가 오늘 신형 제네시스 공식 출시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고용 세습이 금지됩니다. 내년엔 경비기 경기 회복세에도 석유화학과 조선업의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매도세로 일관을 하던 외국인의 막판 순매수 전환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3%, 6.66포인트 오른 2022.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이란의 핵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로 장중 2,000포인트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외국인이 약 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단숨에 매수하고 기관도 사자로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42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230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했고 기관도 181억 원 사들이면서 뒤를 바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통신이 1.39% 오른 가운데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그리고 운송장비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종이목재와 전기가스가 1%대 약세를 보였고 음식료,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 광물들도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위가 엇갈렸는데요. SK텔레콤이 2.34%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삼성화재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1.2% 하락했고 전날 신용등급이 강등된 포스코와 최근 잇따라 금융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금융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5% 오른 510.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우리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데요. 내년 말 코스피 지수 2,3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년 한국 거시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등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국내 시장 평균인 3.5%보다 높은 3.7%로 잡고 코스피 지수는 내년 말쯤 2,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내년 한국 거시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내수를 꼽았는데요. 권구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정상화되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저축을 늘리고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비를 억제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도 한국에 긍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전망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이 중 3분의 2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경우 단순하게 수출 비중으로 계산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이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연초 1,080원, 내년 말에는 1,1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가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본 수지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한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증시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권 이코노미스트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9배로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싸다며 내년 말께 PER은 10배, 코스피 지수는 2,350포인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금감원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했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긴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세 곳에 대해 20일간 특별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제출된 자료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적절하게 매긴 사실이 있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서 신용등급을 급격히 강등한 바 있는데요. 동양의 신용등급이 BB에서 D로, 그리고 동양시멘트는 BBB-에서 D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대만의 유안타 증권 M&A 태스크포스 팀은 동양증권 본사를 방문해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서울 하얏호텔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사 관계자, 정홍원 국무총리, 이병석 국회 부의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제네시스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신형 제네시스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함으로써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유럽 시장 등에 신형 제네시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조영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 원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 원에 달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탄루율은 57%에 달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자영업 부문에 초점을 둔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이나 인사 규정에 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승계, 학자금 지원 등을 단협에 담지 않는 게 맞다며 과도한 복지 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경기 회복세에도 석유화학산업과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대 산업 경기의 특징과 2014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주요 산업은 대내외 경제 회복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만 석유화학, 조선업은 수요 부진, 공급 과잉으로 불황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건설, 해운, 기계 산업은 선진국 수요 회복, 국내 경기 개선 덕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화 가치 상승과 동북아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조선업은 기존 저가 수지 여파로 불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시간 선택제 근로자 10,000명을 채용합니다. 삼성, CJ, GS, 신세계, SK 등 10개 그룹 산하 82개 기업은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 150여 개의 직종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말 사이에 채용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20개 계열사가 2년 계약직 6,000명을 채용하고 롯데그룹은 10개 계열사가 1,034명을 뽑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등이 1,006명, CJ그룹은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자 등 509명, LG그룹 406명, 한진그룹 400명을 채용합니다. 네, 정부가 이 상생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이런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유통업계 고민이 상당 부분 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이제 면세점 업계로까지 확대된다고 해서 또 그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생활산업부 안현덕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통업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면세점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시장 추가 진입 규제에 이어 글로벌 대형 면세점들의 국내 면세점 시장 편입 진입을 막는 방안까지 추진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나성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업발전법상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물론 지분 소유 등의 세부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외국계 면세점 자회사의 면세점 우회 입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 의원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참여 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 등을 통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런 외국계 공용 면세점의 이 국내 편법 진입 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용 면세점들의 국내 면세점 시장 우회 진출을 막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월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중견기업으로 등갑해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일을 계기로 국내 관련법의 허술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듀프리는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를 설립,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김해공항 국제선 DF2 면세점 임대 전자입찰에서 운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체 면세점 면적의 약 40%가량을 차지하는 DF2는 주류와 담배 등의 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동방상생 정책에 따라 입찰 자격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앞서 신세계가 선정된 DF1 구역과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네. 자, 듀프리의 국내 면세점 시장에 대한 우회 진입,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컸겠습니다. 예.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가 신설 국내법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중견기업이라 입찰 절차 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듀프리가 중소 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낙찰제로 선택됐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는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승을 위한다고 관세법까지 바꾼 게 오히려 외국계 기업 배만 불리는 역차별을 발생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방상생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국내의 대기업 간 역차별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데 대해서 현재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내 면세점 업계는 나 의원의 개정안이 듀프리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막는 안정장치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주 홍종학 통합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홍 의원이 재발의한 개정안은 점포면적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50%, 중소기업 30%, 관광공사, 지방공기업 20% 비율로 강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기존 대기업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면세사업은 초기에 수천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 상품 소싱 능력 등도 중요하다며 면세점 산업 특성을 속속들이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시 지원책으로 인해 자칫하면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 실패는 물론 기존 대기업 사업자들의 경쟁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 면세점 사업이 신고제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진출 규제는 세계 1위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 정책들이 나온 것이 국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 이런 공룡 대기업들의, 외국계 공룡 대기업들의 이 편법 우회 진입, 이런 걸 허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제도를 좀 꼼꼼히 아주 치밀하게 잘 좀 다듬어서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전체 연구 개발비의 절반가량을 전자산업 분야에 쏟아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전체 연구 개발비 중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연속 40%를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은 성장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10%에서 20%대로 우리나라 2%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산업 외 다른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약 분야와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음원 서비스를 정식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음악을 고음질로 들을 수 있는 삼성 뮤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원 320여만 곡을 스트리밍과 내려받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녹음 원본 수준 음질인 초고음질 음원은 갤럭시 노트3를 이용해 들을 수 있습니다. 삼성 뮤직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3, 노트2와 갤럭시 S4, S3, 갤럭시 라운드 등입니다. 재계 서열 13위까지 올랐던 STX 그룹의 해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TX 펜오션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수정 회생 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내년 1월부터 사명을 펜오션으로 바꿉니다.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최대 주주는 KDB 산업은행으로 변경됩니다. STX 조선해양은 서울 남산 STX 그룹 본사있던 서울 사무소도 축소해 진해 조선소로 옮깁니다. 강덕수 그룹 회장은 STX 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와 STX 엔진 이사회 의장직만 맡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고객 눈높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CJI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화여대 소비자학과와 협력해 제일제당의 제품을 구매, 소비하기까지의 과정을 관찰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성 소비자나 자녀를 위한 조리법을 추가하는 등 달라지는 소비자 요구를 계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